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주제이자 썸네일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오늘 썸네일 만들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70년대를 대표하는 팝 가수들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넣었는데 썸네일이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항상 썸네일을 만들 때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 싶은데 천성이 그렇게 재밌지를 못해서 위트가 좀 부족한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로 1970년대처럼 증시가 흘러가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입니다. 일단 70년대란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는 불황에 빠지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고삐 풀려갖고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는 약세장을 면치 못하는 거. 이런 최악의 상황을 저희는 70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위기가 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65년도까지 굉장히 성장은 잘 나오면서도 저금리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처럼 골디락스의 세상이 오래되니까 정책 당국자들, 그 다음에 기업인이나 민간의 그런 소비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아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 안심, 어떤 면에선 방심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65년도에 위대한 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죠.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가속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죠. 베트남 전쟁. 재정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걸로 인플레이션적인 환경이 잉태가 되기 시작을 하죠. 여기에 확실하게 딱 이제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는 70년대 들어와서 오펙이라는 카르텔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중동발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팍팍 뛰는 거죠. 엄청 높게. 그러니까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니까 미국도 우왕좌왕합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해요. 어떤 때는 가격을 통제하자 그랬다가 야 통제 못하겠네 포기하자. 금리도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아이고 모르겠다. 난리가 납니다. 백스텝을 막 찍어요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 보낼 수가 없고 믿을 구석이 투자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증시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을요, 의외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담아낸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었던 책이죠.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이프 벤저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개별주 어떻게 할 건지를 공부하는 책인데 87년에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70년대에 있었던 불황 이런 것들 이 시기에 투자를 잘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서 이 책에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왼저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장 돈을 맡기고 싶은 펀드 매니저로 워렌 버핏이 끼고 1위를 했다고 하고요. 조사에서 매니저들 사이 조사에서. 그다음에 니프티 50라 하죠. 50개의 종목만 되게 잘 나갔던 미국 증시. 그 광풍 사이에서도 소형주 펀드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아주 이제 독특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69년 12월 말에 펀드를 출범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장이 빠져요. 6개월 만에 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3%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원금을 그래도 회복을 했는데 이듬해인 71년도에는 원금 회복을 넘어서서 30% 수익까지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약세장이 진행이 돼서 특히나 73년 4년의 약세장은 너무나 힘들어서 73년에 마이너스 24%, 74년에 마이너스 28%. 그래서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돌아보니 펀드 수익률은 제로더라. 나는 뭘 했나? 현금 갖고 있을 걸. 그랬다는 게 초기 투자 경험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증시라는 게 어떠했냐. 웬저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당시에 니프티 50 증시였고 기관 투자자 증시였다. 이게 언제 시기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였는데 1류 주식과 2류 주식으로 나뉘어져서 오직 1류 주식들만이 선호가 굉장히 됐었다. 이 1류 주식에 속했던 기업들은 디즈니 PL 76배, 맥도날드 PL 97배, 폴라로이드 PL 97배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제한 주식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합리적 수준의 PER에서 거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웬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니프티 50 너무 비싸. 이 종목들은 앞으로 정말 눈물나게 처절하게 하락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뭐 아주 유명한 짤이죠.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는데 돌아보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니프티 50가 무너지는데 웬저가 투자했던 개별주들도 같이 폭락을 해버린 거죠. 이때 깨달은 거죠. 이게 시장의 생리구나. 시장 전반이 고평가되어 있어서 조정장이 올 것이다 예상이 된다면 그때는 그 고평가된 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된사례를 맞는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이죠. 약세장의 전형성입니다.
우리는 차별화를 찾지만 차별화가 쉽지 않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웬저가 말했던 당시 증시 상황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웬저가 69년 이제 70년 요때 맞잖아요. 맞자마자 33% 하락이 요거예요. 요 시기가 여러분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저 요때가 니프티 50 장세거든요. 증시는 뭔가 피크에서 그러니까 증시가 굉장히 오래된 상승장을 펼칩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이후에 안 좋았다가 2년 안 좋았다가 그 뒤부터 회복을 시작해서 60년대 중반, 후반까지 강세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요때부터 피로도를 느끼고 좀 빠져요. 그러다 다시 반등했다가 좀 빠져요. 다시 반등했다가 우수수수수 빠져요. 근데 이 사이에 마지막 최종 하락을 제외하고 요 구간 동안에는 다른 모든 종목들은 안 좋을 때, 2류 주식들은 안 좋을 때, 1류 주식인 니프티 50는 대단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소외감을 느꼈었던. 이때 당시에 웬저는 딱 펀드 시작했더니 마이너스 33%. 그 뒤에, 원금 회복했어요. 그 뒤에는 오히려 30% 수익이 났어요. 웬걸 그 뒤에 또 우수수 빠지고, 또 좋은가 봐요. 아니요. 마이너스 50% 바이바이 해가지고, 요때까지 가고 나니까는, 아이고, 펀드 하지 말고 현금이나 갖고 있을 거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은 IT 버블 때랑 달라요. IT 빅테크 주식들 PER 보셨어요? 그때하고 PER 완전 다른데?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니프티 50요? 그때랑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완전 다른데? 그런 얘기들 하세요. 완전 다른지 한번 볼게요. 시장이 선호하는 주식들이죠. 그냥 이거는 나스닥에서요. 시총 순으로 나래비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좋아하는 주식들을 밑에는 좀 몇 개 넣어봤습니다. 애플 28배, 마이크로소프트 32배, 아마존 여전히 60배 넘고, 테슬라 80배 넘고, 알파벳 23배, 엔비디아 59배, 메타 18배. 메타가 같이 주죠. 요즘에 넷플릭스 36배, AMD 31배, 페이팔 25배. 요것들이 그냥 단순 평균 하잖아요. 그러면은 PER이 41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메타 같은 거 폭락했죠. 최근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제 10% 이상의 20%에 가까운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41배예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야, 맥도날드 97배 이런 거보다 싸네. 니프티 50가 가장 기승을 부릴 때 PER이 48배였습니다.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계속 해볼게요. 73년, 4년의 약세장에 대해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73년도는 주식시장이 하루에 2% 이상 하락한 날이 한 번도, 전혀 없었대요. 그냥 계속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 말려 죽이는 거죠. 74년에 4차 중동전 발발하면서 이때는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약세장이었죠. 이때 이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8% 했고, 이때 증시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때 배운 유일한 교훈은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좋은 자세죠, 사실 투자에서. 73년 3분기 보유 종목들의 1년 뒤 예상 PER이 4.3배 불과했대요. 에이콘 펀드가. 엄청 싼 거죠, 그쵸? 70년대 중후반에는 아무도 주식시장에 관심도 안 뒀대요. 75년도 최악의 시기죠, 이때. 하루 평균 거래량이 1800만 주. 90년대 중반 10억 주, 2000년대 20억 주인데 형편없는 수준의 거래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노관심. 니프티 50는 48배에서 13.5배라까지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워렌 버핏이 유명한 발언을 하죠. 74년 10월 포브스에다가 홍등가에 갔다가 과도하게 정력을 낭비한 사내 녀석의 꼬락선이지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가 됐어. 74년 10월. 흔히들요, 버핏은 증시를 안 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버핏은 안 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시장에 싼 종목이 늘었다, 줄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비싸다, 싸다는 거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버핏이 굉장히 장세 잘 맞춥니다. 이때도 보시면 74년 10월이면은 진짜 바이콜 잘한 거거든요. 정말 잘했죠, 이때.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증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볼커 지나고서 80년대부터기는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박스죠, 그쵸?
근데 어쨌든 최저점에서 버핏은 바이코를 외쳤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65년부터 인플레적 상황이 잉태가 되었다. 60년대 중후반에 증시는 일부 조정이 나왔다. 그러자 근데 이거는 그때 잘 나가던 1류 주식은 아니고 2류 주식 위주로 나왔다. 근데 60년대 말부터 70년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오로지 1류 주식들인 니프티 50만이 오르는 증시가 나타났고 나머지는 더 하락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니프티 50든 2류든 따지지 않고 다 같이 폭락했다. 그러고서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또 폭락했다. 이젠 정말 바닥 같았는데 인플레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박스권이더라. 볼커가 출현하고 인플레이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특히나 그게 거의 잡혔다고 느껴졌던 8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시가 강세장으로 향했다. 요게 이제 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입니다. 이 70년대 정리라 한 S&P 500 차트입니다. 코로나를 맞았다. 증시가 좋아졌다. 계속 상승을 했다. 고점 대비에 좀 내려왔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소위 그 돈 못 버는 그 이제 적자 나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 가지고서 블룸버그에서 지수 만든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얼마나 수익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았냐라는 거에 나타낸 건데 여기는 진작부터 안 좋았어요, 지금.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제 양이 좀 약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막 한두 대 전에 말씀드리면 아니 그 저기 86번가야 이미 애플이나 몇몇 종목들 제외하면 40~50% 빠진 거 수두로 빽빽해. 미국의 테크주들 중에서 돈 못 버는 기업들 아주 미래 성장주들 이런 것들 중에 반토막 안 난 게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빠지냐. 말이 안 된다. 그것도 많이 들었던 비판 중에 하나였었어요.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니프티 50 전부터 증시는 조정이 왔는데 오로지 니프티 50만 살아남았었는데 같이 폭락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을 둘러보면은 빅테크 주식들의 증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빅테크는 강력합니다, 지금. 크고 성장성도 있는데 안정적이에요. 그로스 스탁이면서 디펜시브 스탁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건데 이 시대엔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시면은 만약에 진짜로 70년대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까지 왔는지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연준이 똥볼을 막막 차가지고서 70년대처럼 흘러간다. 주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번째 주제였던 70년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